나를 가볼게요. 자, 나는요, 어, 존재, 존재와 무죠, 제목은. 주제네? 마찬가지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인식보다 현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강조한 자리가 없어서, 사르트르의 관점. 하이데거가 인간을, 그 무식이냐, 저거. 현존재로 보고 이제 이 현존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얘는 삶의 의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맥락은 같지만 이 둘은 그러니까 하이데거랑 사르트르는 그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면모는 같아. 사실 고유성을 획득해야 된다, 본래적 삶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함몰되지 말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 근데 사르트르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는 맞아.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또 그 기대를 넘어서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기대하고 또다시 서울대를 기대하는 자, 그리고 인간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자유를 가졌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끊고 사르트르가 정의하는 인생과 인간. 야, 근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달라질 수가 있냐. 시원하드지, 이제. 괜찮은 날씨. 근데 혁어는 깝깝해서 튼 거지. 온도 때문에 튼 건 아니거든. 내가 공기청정기를 학원에 들이든가 해야지. 자, 하지만 나오죠. 사르트르는 그렇게 봤지만, 자, 그렇게 보기는 했지만, 삶에 언제나 우리가 기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공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실패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간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하이데거가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며 사르트르는 죽음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고 대면해서 그걸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한 거고, 사르트르는
죽음은 우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가능성을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무너뜨리지 마라. 두 사람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고, 즉, 나의 사라짐이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야. 나의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누구도 나의 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사르트르는 죽음이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봅니다. 죽음의 위험성이라고 하죠.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여기 인문단이었나? 인문단. 사르트르가 제시한 죽음의 우연성이기. 삼문단. 결국 사르트르의 개념에서 사르트르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 기대 뒤에 또 다른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의미를 계속 부여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의미를 부여한 주체인 건 나야.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은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가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주체인 타자. 예를 들었을 때 가령 있으면 예를 들어서라는 뜻이죠. 어떤 청년이 쓴 책. 그래서 그 책을 갑자기 쓰고 죽었어. 그랬을 경우 이 청년은 자신이 쓴 책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되고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란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자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나는 장례식 같은 걸 안 하고 싶어. 나를 아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내 장례식이 있고 내가 그 장례식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알려지면 그냥 죽어 있는 거잖아. 근데 아무도 내 죽음을 모르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살아있어. 나는 그런 걸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죽음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방금 내가 그랬잖아. 사르트르가 그랬잖아. 그래서 장례식도 나의 영역이 아니야. 내 죽음을 마무리해줄 사람은 하늘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거니까 아무래도 죽음이란 건 어,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그 맥락은 그런 맥락에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봤어.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해.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인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돼.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나에게. 음. 고인의 삶은 나의 시선이 재구성되고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순환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삶에 대한 주체성이라는 거죠. 하이데거가 삶의, 그러니까 내 삶의 서인, 뭐라노? 내 삶의 서의 본래성, 그러니까 나의 고유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고유성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따져본다면, 사르트르는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주체적 태도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해서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히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사르트르의 관점.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안 움직여주겠나. 자, 나아가 볼게, 나. 사르트르가 이야기. 사르트르는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어, 하나의 긴 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대를 넘어서 다시 기대받는 그런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 현재 자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기도 한다. 만들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 그게 재밌더죠. 만져주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문단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유는요. 그리고, 이 기대는요. 죽음과 함께 정지되죠. 따라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 이꼬르 이는 나의 사라짐이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자,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이야기죠. 나와 관련 없다. 외부에서 찾아온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단순한 사실로서 존재한다. 요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삶의 일부분이 아니다. 단지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자, 3문단. 자, 이제 나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요,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죠. 근데 나가 사라지면 죽음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죠. 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존재는 나가 아니라 타자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죠. 삶에서의 의미를 죽음은 지닐 수 없어요. 죽음은 그러니까 내 삶에서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죽음은 따라서
죽음은 나의 삶과 단절된 상태다. 죽음은 삶에서 실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3단. 자, 이러한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요. 자,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견해는 자, 죽음에 지나치게 타자중심적 관점을 부여했죠. 그래서 비판받기도 하죠. 그런데 타인의 죽음을 보는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고인의 삶은 음, 타자인 나에게 재구성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 제망매가에서 그랬죠. 현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어. 사르트르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고인의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상실의 아픔을 극복했다면 제 막매가의 월명사는 종교적으로 아픔을 승화시켜서 극복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실존적 삶을 논하는데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자, 여기서 주체적 태도는 이것은 자, 어, 주어진 자유를 발휘해서 선택을 내리고 책임까지 지는 것. 결과적으로 사르트르의 관점은 어땠나?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주체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됐나요? 독서 여기까지 할게요.